12페이지요. 처음 오신 분 계세요? 안 계시죠? 에? 처음 온 사람도 있어요. 어제도 처음 온 사람 있더라고. 저 다른 학원에. 그래서 자, 12페이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보겠습니다. 예, 용도지역, 용도지역, 용도구역이 있는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계획 공부했는데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 또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에는 이제 기, 치, 도 있다. 용도, 지역,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에 속한다. 기반 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도 도시군 관리계획이고, 이거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그때부터 뭐라고요? 도시군 계획 시설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이 있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있습니다.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 말 그대로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 제가 이 용어에서 그대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국가계획은 국가를 위한 거, 광역도시 위한 거, 도시군을 위한 거. 그러면 여기 지구 단위를 제가 뺐는데 지구 단위 계획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지구 단위를 위한 거지. 지구 단위를 위한 거. 남양주시가 있으면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느 특정한 지구 단위를 대상으로 한다. 그죠?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적의 전부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적의 일부를 대상으로 한다. 이 말에서 지구 단위라는 말에서 어떤 특정한 지구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부가 아니고 일부. 자꾸 이걸 틀리는데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적은 파주시 전부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적의 지구 단위를 대상으로 한 계획이니까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적의 일부다. 이 말이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해 안 되면 나중에 이제 외우는 거고, 전부가 아니고 뭐요? 일부. 그리고 도시 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과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까지 해서 이게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그래서 첫날 이걸 공부했고요. 오늘은 이제 이거 공부하고 다음 주에 이거 공부하고, 이렇게 정해준 규칙 내에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정하거나 지구 단위 계획을 정해주거나 이러면 이 범위 내에서 우리가 토지를 이용할 때 이제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데 그 개발 행위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날,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마지막 날 공부하고 그 다음 주에 도시개발법 그리고 도시정비법 이렇게 이제 공부를 진행하죠. 그리고 나서 원래 이제 일반적으로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이렇게 규제가 수험서가 편제되어 있는데 실제 시험은 주택법, 건축법, 농지법 순서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학집부터 강의는 주택법, 건축법, 농지법 이렇게 이제 순서로 진행을 할 겁니다. 오늘 이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제 보겠습니다. 자,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는 절차가 있고, 도시군 관리 계획을 또 뭐 하는 절차가 있죠? 입안했던 것을 결정하는 절차 이게 있죠. 결정하는 게 있습니다. 도시군관리 2반은 누가 하죠? 자기 관할구역에 대해서 여기 도시군의 관할구역장, 도시군의 계획이니까 도시군에서 하는 거고요. 특별시, 광역시, 별별, 시장, 군수가 하는데 물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 때도 있고 도지사가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군관리 결정권자, 누가 결정권자죠? 국장이 입안하는 것은 누가 결정해요? 국장. 도지사가 입안하는 것 누가 결정해요? 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입안한 것은 자기가 하겠죠, 결정을. 그래서 이걸 줄여서 이제 여기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줄여서 시도지사, 국장. 시장, 군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한다 이러죠. 다만 여기 있는 시장 중에서 인구 50만 이상인 시
대도시의 시장은 도시군 관리를 이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대도시가 아닌 시장 구수도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교재 보면 뭐 원칙적인 결정권자, 뭐 예외적인 결정권 이런 말 하는데 그런 말 없어요. 학문적인 표현도 아니고 뭐 명확한 뭐 분류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냥 결정권자는 누가 언제 결정하는가를 다 알고 그냥 있어야 돼요. 근데 보통 물어보는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언제 결정하는가 이걸 많이 물어보고, 좀 더 물어본다면 예외적인 일반적이자는 시장 군수가, 대도시가 아닌 시장 군수가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 것은 결정할 수 있다. 이거 두 가지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문제 푸는데 지장 없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공부할 것인데, 용도지역을 누가 결정해요? 국장,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결정하겠죠. 시장군수 그러면 안 되겠죠. 시장군수는 이걸 하는 게 아니고 뭐 하니까 이거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구단위 계획 파트 다음 주에 가면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은 국장, 시도의사, 시장군수가 도시군 관리로 결정한다.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또 이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읽을 때마다 이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평가해서 이해를 하고 기억을 해야 되는 거지, 해당 파트마다 읽어가지고 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이 용도구역은 조금 이따 보겠지만 결정권자가 국장이 할 때가 있고 시도지사가 할 때가 있고 또 대도시장도 같이 묻어서 결정권 있는 경우가 있고 따로따로 이제 외워야 됩니다. 그냥 용도지역 총체적으로, 용도지구 총체적으로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도시군 어디 갔어? 도시군 관리로 결정한다.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누가 결정하는가 이거를 물어볼 때 틀리게 하는 경우가 있고, 이 관리 계획인데 기본 계획이나 광역 계획이다 이렇게 해서 틀리게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국가 계획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도 지역. 용도 지역은 크게 도시 지역, 그리고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시 지역을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나누고 있고,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주변 상황을 고려해서 직접 정하지 않고 관리하는 보전관리지역. 농산물, 임산물 생산하는 농립지역과 성격이 같지만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관리적으로 정하고 있는 무슨 관리? 생산관리죠.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는데 현재는 개발을 함부로 하지 않고 나중에 불가피할 때 이제 도시로 편입하면서 개발하기 위한, 도시로 편입하기 위한 그런 관리적이 무슨 관리적이에요? 예? 계획관리죠.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된다. 편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녹지적도 얘하고 비슷하죠? 무슨 녹지? 보전 녹지, 또 생산 녹지. 주의할 게 계획 녹지 아니고 무슨 녹지죠? 자연 녹지. 이것도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하다 그러죠. 제한적 개발이 가능한 거.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개발을 하지 말자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함부로 파헤치지 말자는 건데, 그나마 이제 가능성이 많이 열리는 곳이 계획관리적 자연 녹지죠. 이렇게 돼 있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주거지역은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그리고 준 주거지역 있고, 공업지역도 얘하고 비슷하죠. 전용 공업지역, 또 일반 공업지역, 준 공업지역. 상업지역은 근린 상업지역, 유통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그리고 중심 상업지역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근, 토, 일, 중 가까이는 시일 내 통일이 진행 중이다. 그렇죠. 근, 통일, 중. 그래서 이제 법에 있는 순서와 바꾼 것은 건폐율 용종 외울 때 순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전용 주거지역은 또 두 가지가 있죠. 1종 전용 주거지역, 2종 전용 주거지역. 얘는 몇 종이? 세 가지가 있죠. 1종, 2종, 3종.
이렇게 해서 총 21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가 있다. 이건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고 제가 강의하면서 그냥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숫자를 말할 때 제가 읽고 넘어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외워지면 외워지는데 외우려고 억지로 하지 마시고 뭐 한 번씩 읽어보는데 숫자를 이렇게 외워라. 이제 제가 요령을 알려드리는 건 외워야 돼. 이제 이 숫자 정도는 알고 합시다. 한번 외우셔야 돼요. 이제 물론 까먹으니까 그냥 제가 항상 강의할 때 그런 말씀드리죠. 공부할 때 10,000번을 무의식적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10번을 하더라도 의식을 가지고 이게 왜 그런가 생각하고 어떻게 외울 것인가 생각하고 외워야 머릿속에 남아요. 저는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공부를 하면서 경험상 알았는데 엊그저께 이제 그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연구를 했더니 그 결과가 맞았어요. 제 결과. 사람들이 뇌하고 심장하고 뼈는요 쓸수록 건강해진대요. 근데 뇌를 쓸 때 일상적이고 똑같은 걸 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거, 복잡한 걸 쓸 때 머리가 굉장히 활성화된대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10,000번 읽으면 제가 피로를 느낀다 이런 말 했잖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별로 거기에서 머릿속에 저장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할 때는 이제 숫자를 말할 때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무의식적으로 말한 것들은 여러분들 크게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숫자를 제가 안 할 수는 없어요. 이런 것들은 또 모의고사 할 때도 숫자를 뭐 별로 여러분한테 외우라 하지 않는데도 내는 경우인데 그런 것들은 외우지 말고 외우라는 것은 어떻게든 외우려고 노력을 좀 하셔야 됩니다. 방법을 동원해서. 자, 그래서 21가지가 있고 이게요 이 책에는 여러분들이 몰라도 되는데 일단 알면은 법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니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법률에서 국토계획법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정하고 있죠. 우리 법체계가 법률 그리고 대통령령 지자체 뭐가 있어요? 조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조례에 있는 것은 시험범위가 아니지만 여기까지 이제 시험범위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에 있는 것들 많이 물어보는데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그걸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용도 지역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또 이제 세분할 수 있다. 그래서 대통령령 세분했는데 이제 새로운 게 또 생겼어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을요 조례로 추가 세분할 수 있다 그랬어요. 조금 이따 공부하는 용도지구는 지역적인 성격이 강해서 조례가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좀 많습니다. 용도지역보다. 이건 이제 통일적인 성격을 가졌다고 해서 조례가 정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조금 이따 이제 공부하겠지만 건폐율을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뭡니까? 재량껏 정할 수 있다라든가 용적률을 정할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용도지역을 새로 만드는 건 안 됐어요. 전에는 이게 안 됐는데 이제 용도지역 주거에서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근데 용도지역에서도 지역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그 지역 사정에 맞게 이것을 추가 세분할 수 있다는 게 있고 올해는 뭐 지문 중에 분명히 나올 거예요. 얘가 답으로 나오든 답이 아니든 간에 나와요. 자. 대한민국에 있는 도시 중에는 서울의 위성도시로서 예를 들어 베드타운 역할을 한다 그러면 주거주택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 도시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겠죠? 그냥 일산은 하나 도시라고 할게요. 고향이지만 일산은 하나 도시라고 쳐요. 그럼 일산은 아파트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주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건축물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도 준주거지역도 1종, 2종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지자체 조례로서. 근데 주택은 별로 없고 창원 같은데 공단이 많이 있다. 그런 데는 전용공업지역도 매연이 엄청나게 많은 1종 전용공업, 매연이 좀 덜한 2종 전용공업 이렇게 나눌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역 사정에 맞게. 또 상업 기능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가 있다면 거기도 이런 것들을 좀 더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지역 사정에 맞게. 그래서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지역을 추가 세분할 수 있다. 시도, 대도시 조례로서 시도, 대도시 조례를 먼저 특광, 별별, 시군 조례 이렇게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로서 지자체 조례로서 세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여기 있는 관농자는 성격이 뭐 지역마다 다른 것이 별로 규벌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세분하지 않습니다. 자, 요거 주상공록 뭐 할 수 있다? 조례로 세분할 수 있다. 그런 이제 시험에서 지금 말하는 것은 시험에서 지문에 나오더라도 답은 아닌데 이제 조금 이따 공부하게 되는 이 용도 지역에서 우리 이제 주거 지역은 건폐율을 70%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여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해서 각 자치단체 조례 건폐율 용적률이 따로 있죠. 이 취지는 알아라고 있어요. 시험과 직접 관련은 안 되지만 이 정도는 아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건 이제 법제이고 얘는 이제 시험과 관련될 수 있고 기억해야 되겠고요. 자. 용도 지역은 기본적인 건 누가 결정합니까? 국장,
시도지사, 대도